간다든가 뭐 쇼핑을 하는데 간다든가 하는데, 일하러 가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시내로 가서 공사장으로 가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아, 저는 60년대 필리핀에서 받은 마약 범죄자들이 대통령이 데려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니 60년 받은 사람을 필리핀에서 봤는데 뭐 거기서 호화 생활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 유언비어를 믿고 뭐 한국으로 끌고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 사람도 아는 사람인데 모른 척 하는 거 아닌가. 좀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60년 형을 살고 있는데 왜 끌고 오는 거지? 우리나라에 끌고 오면 뭐 재판을 다시 해서 200년을 구형할 거예요. 뭐 1000년을 구형할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PPP님 부정선거 믿으세요? 요즘 부정선거 얘기하면 안 된대요. 부정선거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전한길 강사가 얘기하는 것은 2000% 동의합니다. 저는 2000% 동의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보다 부정투표를 좀, 그렇죠. 부정투표. 요즘 부정이라는 말, 뭐 선거 그런 말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견우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견우님도 어서 오시고. 저는 지금 가장 제 머리에 있는 것은 대북 송금 사건에 정말 왕방울에서 돈을 북한에 안 보내줬는데 돈 보내준 것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대통령이 관계가 없는데 왜 거기에 구설수가 나왔는지, 또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밑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서 대남 방송에다 대고 야 맞아 너 까불지 마 라고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영국님하고 저하고는 그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나기는. 제가 어벤져스도 모르고, 저는 뭐랄까, 그 영화는 한국 영화밖에 잘 몰라가지고. 맞습니다. 예, 부정선거 얘기하면 10년형이라는 것도 국민들 입막음하는 게 아닌지 참 맞아요. 그게 참 세상이, 아니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궁금해요. 음주운전한 전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너무 열받아. 너무 열받아. 저 유럽은 이제 제가 정년 퇴직하면 이제 내년 이맘때 제가 유럽에 가 있을 겁니다. 내년 이맘때 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왕방울이 소방울인데 솔방울에서 돈을 안 준 건지, 진짜 왜 그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 와서 그때 뭐 경기도지사랑 왜 사진은 찍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쉽게는 제가 본 것 같아요. 쉽게 배너도 보고. 제가 영화를 쇼생크 탈출을 제가 한 2번은 봤어요. 2번 쇼생크 탈출. 그 외에는 그 은행원이 갑자기 살인죄로 둔갑이 돼가지고 그 바다 한복판에 있는 섬에 갇혀있는 그거는 제가 봤어. 제가 내일 빔 프로젝트를 들고 가서 영화를 한 편 봐야 되겠어. 제가 우리 이영국님이 얘기해준 영화를 잘 봤다가 영화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단독 입수 미국 아마존이 1등이 되네요. 아마존. 우와. 우리 공혜연님 오셨나 모르겠다. 공혜연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공혜연님 인사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가 내일은 아침에 배너는 크리스천 영어예요. 배너는 제가 내일은 영화를 한 편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참참님
관봉권 띠지 아시죠? 관봉권 띠지. 전 그것도 참 웃겨 죽겠어. 대부분 사람들은 관봉권 띠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국회 청문회에서 뭐 서영교 의원이랑 나와가지고 그 김정민 머리 긴 여자, 눈 껌뻑껌뻑거린 그 검찰 수사관 여자 있었잖아요. 뭐 깜빵을 가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봉권 띠지를 누가 시켰냐, 뭐 상사가 시켰냐, 그 쌩 난리를 쳤어요 국회에서. 그 관봉권 띠지가 뭔진 다 잘 모르더라고.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관봉권 띠지는 그 뇌물로 돈을 주고받는 그 돈이 출처가 어딘지, 그게 건진법사인지 뭐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권성동과도 연결이 돼 있는, 근데 그 돈이 그 이화영이랑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왕방울 솔방울 회사에 연루를 시키면 당신한테 죄를 약하게 주겠다,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청문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명을 이름을 대고 자기는 형을 작게 받았습니다 라고 어떤 노인 영감쟁이가 나왔는데, 그분은 뭐 성추행인가 뭘로 해서 감옥살이 하는 사람을 국회에 불러서 생쇼를 한 그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관봉권 띠지가 문제가 있다. 근데 관봉권 띠지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또 특검에서.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갖고 쌩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내란 그 김건희 특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그냥 끝난 것처럼, 관봉권 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이 누구를 연루시키면 왕방울 회사, 솔방울 회사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맺어서 끌어들였다. 근데 그게 가짜니 검사가 억지로 기소를 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검사들 얘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아니 그러면 검찰이 나쁘면 아니 법원에 가서 무죄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 법원이 왜 있어? 잘못됐습니다. 근데 검찰에 가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 아, 원유아님 반갑습니다. 우리 원유아님 오셨네.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윤 어게인. 아유 안충금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는 6대 독자. 역시 흐지부지 되지 않았네요. 관봉권 띠지 추적 불가능하다고 얘기된 걸로 아는데, 근데 그걸 특검을 했잖아요. 또 특검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특검에서 2차 특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났잖아요. 이건 지시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예요? 천하람인가? 천하람이 나와가지고 관봉권 띠지 그냥 은행 분류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개거품 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저도 관봉권 띠지가 몰랐는데 그 관봉권 띠지가 시발점이 뭐냐면 대북 송금에 연루된 그 첫 번째 단추잖아요. 그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이 뇌물 줄 테니 누구누구 2명을 왕방울에다가 연루를 시켜라. 근데 연루가 안 된다. 그래서 법원한테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재판 받기 전부터 공소 취소를 해버리라고, 그렇게 오늘도 뭐 정청래 나와서 설레발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구죠? 이종원인가? 그 검사 출신 누구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적대 관계 있었던 그 검사 한 명 있었잖아요. 비리비리 한 사람. 그 사람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이잖아요. 근데 그 정청래와 이상윤이구나. 이상윤. 이 2명이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조국하고 한번 합쳐보자라고 했다가
팽당했던 이 두 명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또 대통령한테 아부성 발언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더라고요. 오늘 뭐 대통령께서 이런 억지로 만든 기소한 것이 정말 살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난 그 얘기 듣는 순간 음주운전이 초보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성윤. 야, 이런 억지는 일반 사람들이 계속 나팔수로 불어대면 다 이해를 할 것 같아. 아니, 정청래 이 아저씨는, 아니, 대통령이 가짜 만든 거 억지로 기소하고 한 것이, 응?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쁘다는 말을 아주 서슴없이 내뱉어. 난 참 미치겠어. 난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아유, 우리 태양의 꿈. 맞죠? 나 이성윤 이 사람 보면 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네? 그게 뭐예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전부 받아 적고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관봉권 띠지도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그 관봉권 띠지를 주면서 그 왕방울의 관계를 넣어야만 두 명을 연루시켜야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조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결 받으면 되지. 그러면서 허구한 날 조의대 대법원장 사표 내야 돼. 난 참. 아니, 지금 민생 경제는 쳐다도 안 보고 오로지 내란 척결과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이제 대장동 사건은 일단락 졌잖아요. 누구야? 저기 김문기 그 위에 누구죠? 구속 8년 시켰잖아요. 뭐 싹 나오지도 않아 이제. 아무튼 내일 빔 프로젝트로 스타워즈 1, 2, 3편 보자. 짱. 아니요. 군인 공무원 출신 아닙니다. 저는 군인 공무원 출신 아니고. 근데 저는 사람들이 군 출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수도방위 사령부 병장 출신입니다. 병장. 군번은 1375328호입니다. 제가. 논산 군번이에요. 우리 태양의 꿈님은 군인 공무원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해병대 그 대령 출신하고 그냥 얼굴을 그냥 활짝 웃으면서 그냥 서로 악수하면서 참 사진 찍은 거 막 신문에 퍼날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군대는 상명하복에 그 해병대 대령이 결국엔 대통령까지 이기고 후임 대통령한테 표창 받는데 그게 그렇게 명예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은 사실 엘리트 코스라고 얘기하면 좀 뭐 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사관학교도 아니야. 3군 사관학교라고 하잖아요.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그 다음에 3사관학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5군 사관학교가 간호사관학교가 있어요. 근데 뭐 3사관학교에서는 그 두 개는 안 쳐주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야. 그냥 군대 지원해서 가가지고 어떻게 연줄 잡은 건데 친형님과 남동생 우리 태양의 꿈님, 저는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엄군으로 이제 출동하려고 했는데 계엄군으로 출동을 못했어요. 방위병들이 부사망 독자, 2대 독자, 평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들 이제 방위병이 와서 빨래 해주고,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빨래도 해주고, 밥 해주고, 김치 해주고, 그렇게 와서 이제 해준 방위병이 있었어요, 방위병이. 근데 지금은, 자동 복충했던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현국님은 혼자, 이제 형제가 없네. 그러니까, 조금 외로울 수도 있죠. 그죠? 저를 잘 만나셨어. 우리 이원국님은 저를 잘 만났어. 저는 살면서 우리
까라면 깠죠. 이유도 모르고 요새 군대는 스마트 군대입니다. 우리 태양의 꿈님 글을 올리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야비하게 쓰면 안 올라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 옛날 군대는 까라면 깠죠, 사실. 그러니까 이영국님, 식당 이발 행정부자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저는 이제 분대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분대. 뭐 보통 이제 분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최소 단위의 분대로 생활을 했어요. 발칸포대는 6명이 1조에 6명이 1조.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한 게 저희 정릉, 그 다음에 아리랑 고개, 그 다음에 보토열 헬기장, 무녀 동남. 이원국님은 저 같은 형님이 있으면 딱 좋아.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재밌게 세상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어떤 게 재밌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골프백을 미고 인천공항에서 만나가지고 통성명하고 저 광저우로 골프 치러 간 뭐 골프 회원 동호회라면 또 이해를 해요. 한 몇십 명이서 동호회끼리 간다면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골프 4명이 치는데 둘이서 생판 모르고 골프백 메고 들고 가서 좋죠. 우리 이영국님,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 방포단은 분대만 있어요. 분대 생활만 하고, 이제 소대장은 이제 2개, 3개 분대를 이제 관리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비원에도 있어요. 비원, 그 다음에 청와대 옆에, 그 다음에 옛날에 고려식장이라고 있었어요. 고려식장 앞에 동원빌딩이라고 거기도 근무를 했었고, 성북역에도 근무했었고, 저쪽, 어디냐면, 우이동, 4.19 묘지 있죠? 4.19 묘지 그쪽에도 근무를 했었고, 정릉 국민대 야산에도 있었고, 하여튼 그 다음에 청와대 위에 뒤에 북악산에도 있었고. 명심하시고 팩트에 기반한 중립된 입장에서 균형 있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태양의 꿈님이 아주 그냥 방포단 비원 진지 가봤어요? 와, 아시네. 비원 얘기하면 비원 그 팔각정이 비원 안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팔각정을 져가지고 그 위에 발칸포가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기 현대 사옥 뒤로 해서 이렇게 군인만 가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 태양의 꿈님,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아드님은 몇 사단인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제가. 제 아들은.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공혜연님 아직 안 오셨어. 공혜연님 아직 안 오셨고, 우리 참참님은 오셨고, 이원국님 오셨지만, 하늘정원님도 아직 안 오신 것 같고, 바쁘죠. 오늘 금요일이겠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한잔 하실 거고,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봄에 가면 꽃 떨어지는 게 환상. 맞아. 우리 참참님 아시네. 비원에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숲이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꿩이 많았어. 제가 군대 있을 때 참 꿩이 많았어. 맞죠? 일본 혼탕 온천도 가봤어요. 저는 일본은 오사카 한번 가봤어요. 오사카. 근데 일본에 골프를 좀 치러 가고 싶은데, 일본 골프가 싸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3박 4일에 일본 가면요, 싸다고 하는데, 옛날보다 좀 싸졌는지 모르지만, 250만원은 줘야 돼. 250만원. 한번 갔다 오는데, 비싸잖아요. 중국은 90만원이면, 90만원 72홀 돌아요. 72홀. 90만원이면. 비원 진지 갔다가 창경궁 담 넘어갔던 기억이 있네. 이제
그 현대 사옥 그 뒤쪽으로 그 군만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 안으로. 야인시대 아시죠? 알죠? 야인시대 압니다. 야인시대. 거기서 영 민망한 경험을, 그러시구나. 우리 이원국님은 결혼을 하셨나? 결혼하셨죠? 혼자 가진 않았겠지? 혼자 가셨나? 결혼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원국님은 결혼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아닌가?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벌써 몇 년 된 거야? 25년, 26년? 20, 27년 됐네, 벌써. 미혼이요? 근데 미혼인데 왜 혼탕에 들어갔어요? 에? 민망하지, 혼탕에 들어가면. 아유, 결혼해야죠.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지. 예. 아, 아는 지인분들하고 여행 갔다 왔구나. 잘 다녀오셨네. 저는 그런 온탕이나 혼탕이나 그런 데는 이제 가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동남아 가면 뭐 어떤 사람 동남아 여행 가고 그러면 그 안마 많이 받으러 다니잖아요. 안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안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안마도. 그래서 오늘도 어젠가요? 윤석열 대통령 항소심 재판한 거 보셨죠? 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5년 받은 거 있잖아요. 5년 받은 거. 예. 된 진짜 이유는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20대 때 다 일찍. 그러면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를 낳고 돌아가시고, 증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낳고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좀 일찍 낳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맞아. 그러면 이제 6대 독자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처갓집은 5대가 한꺼번에 사는 걸 봤어. 5대가 한꺼번에 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5대가 한 번에 산 집도 있었어요. 비혼 정문으로 검열을, 그러니까 체포방해죄 5년을 항소했잖아요. 항소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항소심에 어떻게 그냥 관저에 들이닥쳐서 그냥 다 체포하는 게 법에 있는 그 영장에 있는 대로만 해야지. 아무리 대통령 그때는 파면이 아니었을걸요. 아마 파면이었나? 근데 막 쳐들어왔다고. 할아버지는 그래요? 103살까지 장수하셨어요? 와, 그러시구나. 왈 일찍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 몫없이 사신 거라고. 하늘정원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정원. 하늘정원님 멸공입니다. 멸공. 요즘 참 세상이 어지럽고 짜증나고, 방송에서는 오로지 대북 송금 사건, 뭐 주가 부양에 뭐 100조를 투자한다 하라는 둥. 100조를 투자하래요. 100조. 그거는 뭐 100조는 오늘 갑자기 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 대통령이 2021년 2년도 100조 투자해라 막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막 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가 옛날에 떠들었던 거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전부 받아 적고, 그리고 뭐 억지 기소한 뭐 검찰 욕하는 거를 뭐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쁘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쁘대. 난 그걸 보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우리 하늘정원님, 역시 우리 하늘정원님 밖에 없어. 우리 하늘정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딱 하늘정원님 오실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역시.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은 가평 계곡에 가서, 환타 좀 사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고, 제가 내일 쉬어요. 내일 주말 격주 근무인데, 내일은 쉬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우, 고맙습니다. 우리, 이원국님, 이원국님, 이상한 글 쓰면 안 올라와요. 이상한 글을 쓰면 안 올라와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하늘정원님 오늘 일하셨나요?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가지고 저는 오늘 육답을 굴착기 6답을 2대에다가 미니 굴착기 3대 작업을 같이 하는데 무슨 작업을 했냐면 오늘 건설 현장에 보면은 그 울타리 처음에 시작하면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 울타리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인데 울타리 높이가 자그마치 14m짜리 그 울타리를 치는데 빔이 어우 가평 수해복구 공사하기로 계약했어. 우와. 그 수해복구 저희 그 주말주택인데 글로 오시겠네. 그 수해복구가 저희 그 제가 내일 가는데 거기 어. 야, 그러면 가평 어디예요? 가평 위치가 현리 아니에요, 현리. 가평군 조종면이나 상면이나 대보리, 현리. 그러니까 현리인데 현리에서도 그 현리 시내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얼마 전에 그 비행 막 헬기 추락하면서 사고 난데 거기가 이제 조종천이거든요. 그래서 대보 1교가 있어요. 다부산이라고 있고 대보리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많이 그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수해복구 중에 지금 아직 못한 데가 어디냐면 그 처음에 수해 막 홍수 났을 때 방송국이랑 그때 뭐 공무원들 장관들 왔던 데가 대보 1교라는 곳이거든요. 그 밑에 길이 양쪽 차선인데 한쪽 차선이 아 아니 거기가 제가 가는 길이요. 거기요 대보 그 크리스탈밸리 골프장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가다 보면 크리스탈밸리 골프장이 있어요. 아마 가다 보면 길을 이제 2차선, 그러니까 왕복 차선인데 한쪽 차선이 다 쓸려 나가서 한 차선만 이렇게 신호등을 가짜로 만들어 놔가지고 임시로 거기 공사를 해야 돼요. 거기 축대 쌓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예,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더 지나가면 제가 이제 비포장으로 가는 데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10 장비가 한 7, 8대. 그러시구나. 우리 또 하늘정원님 또 그러게 세상에는 다 이런 것 같아. 세상은. 고맙습니다. 우리 참참님하고 아까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우리 하늘정원님 오실 것 같고 또 공혜연님한테도 제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거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사람은 죄 짓고는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죄를 지면 계속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람 죽인 것보다 더 나쁘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난 싫어. 제발 음주운전 한 사람이 초보운전보다 열받아. 제가 근데 제 차에 뒤에다가 초보 운전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가끔 그 차를 운전을 해서 제가 초보 운전 뒤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좀 빨리 달려요, 제가. 그러면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빵빵대고. 왜? 초보 운전이니까 너 왜 이렇게 나보다 앞서가냐? 왜 나보다 추월하냐? 그런 개념이야, 다.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고맙습니다. 공혜연님은 제가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려. 우리 아내분하고 어떻게 만났냐? 그거는 뭐, 그냥.
아, 지금 퇴근하셨구나. 야, 우리 하늘정원님이 대보리라고 얘기하니까, 대보리가, 제가 가는 집이 대보리야. 참 큰일났네, 이거. 거기 가다가 만나겠는데, 뭐 장비 있으시면 장비 번호 남발에도 적어주세요. 그럼 즉시 나가다가 보게. 아유, 고맙습니다. 자식은 한 대에 하나씩만 낳아서 잘 기르는 게 최고다. 우리 아버지 사는. 이제 공혜연님을 왜 기다리냐면, 공혜연님이, 우리 자발적 후원을 해주셨어요. 예. 자발적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분 처음 제가 이제 요 밑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거. 네. 그걸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마움의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죠, 뭐. 예. 제가 이제 11개월이 지나면, 11개월이 지나면 이제 정년퇴직. 내년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참참님도 뵈러 가고, 오라 그러면, 오지 말라면 또 안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이원국님, 정말, 이원국님이 집이 어디라 그랬죠? 이원국님이 화성이라 그랬나? 이원국님이 어디라 그랬죠?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하늘정원님. 아유, 고맙습니다. 예? 거기에 제 첫사랑이 나옵니다. 배우 수연이라고 안 예뻤는데, 이제 애엄마. 그렇구나. 양재동이요? 맞아. 양재동이라 그랬던 것 같아. 양재동이면은 강남이네. 강남. 양재동 강남이네. 강남. 양재동이 부자 동네요, 거기.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안전 부장 맞습니다. 제가 안전부장 맞아요. 마이가리 부장 아니고, 오리지널 승진해서 부장 다른, 과장 때는 영어 시험도 봤어요. 과장 시험할 때는. 그래서 지금 부장입니다, 부장. 오지 마요. 알았어요. 안 갈게. 양재동이 옛날에 비닐하우스가 참 많았었는데, 꽃 화훼 단지들 많았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양재동 많이 다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감리 단장님도 잘해주시고, 감리 단장님도 잘해주시는구나. 저도 이제 정년퇴직하면 감리를 좀 가고 싶은데, 그냥 노를까 합니다. 노를까. 예. 저희 집 주소는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동, 양재동 좋은 동네인데, 뭐. 양재동이 서울이잖아요. 강남이고요. 네, 맞아요. 그죠. 소장은 동생뻘이구나. 그리고 황열산 저한테 손잡버리신 친척 어른이서 모시고 살이네. 그래요? 근데 왜, 그, 그래요? 누가 불쌍해봐요. 불쌍해보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죠? 하여튼, 오늘도 그냥 늦은 시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뉴스를 안 본 지 꽤 됐는데 어제 오늘 유독 그 대북 송금 사건 건하고 관봉권 띠지 얘기가 나오고 필리핀에 그 범죄자 60년 형 받은 사람 뭐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기름값을 뭐 200원, 300원 올린 것을 뭐 상한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100조 원을 주가에 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1인
독재 그런 거 있으면 직접 국민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각 장관들한테 장관들이 얘기하고 장관의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데 각 부처에서. 근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는 걸로 그냥 언론에서 1인 독재 스타일로 하는 거 보면, 아니 뭐 한국은행 총재는 뭐 하는 거고 증권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뭐 100조 원을 풀어서 증시 부양을 하라.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우. 아우, 고맙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니 부담이 되네. 맞아요. 근데 주유소에서 갑자기 독단적으로 200원씩 올리고 막 그런 거는 문제가 있겠죠.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해요. 근데 주유소에 납품하는 그 기름차들이 다니잖아요. 주유소가 그 탱크가 그렇게 안 커요. 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기름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 왜? 뭐 주유소 기름 탱크가 얼마나 크겠어요? 차들은 어마어마하게 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정유사에서 납품 단가를 올렸다면 주유소에서는 뭐 방법이 없겠죠. 그죠? 좀,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생업에 종사하고 여유를 즐겨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름 뭐 보유분이 뭐 맥심 7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뭐 그렇기도 하는데, 저는 기름 보유한 게 있을 텐데 내릴 때는 늦게 올라가는 건 무지하게 빠르고. 맞아요. 근데 우리 닌자님께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 상남자 트럼프가 이란 제거 후 미국 무기의 한반도 쎄쎄 가성비 대박이. 3전 SK 초대박 납니다. 그래요? 삼성전자하고 SK를 사야 되네.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예요 도대체? 20만원 가나요? 20만원? 저는 못 사겠어요. 국회의원 혹은 비례로 출마하실 거라는 꿈을 꿨습니다. 기호 2번. 와, 고양시의 기호 2번. 좋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그러면, 뭐 제가 많은 분들 스킨십하고 또 이렇게 사람 끌어들이고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저도 많이 알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럴 기회가 하늘이 주지 않는 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닌자님 주식 한 번 더 올려주는 건 상남자 트럼프 형님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주식할 돈이 없어요. 주식할 돈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돈은 지금 제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38만원? 38만원 정도 있어요. 38만원.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 들어갔겠대요. 하이닉 상여금 안 준다고. 진짜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항소심이 이제 3개월 안에 다 나올 것 같고, 근데 뭐 서청원인가? 뭐야, 뭐 보수의 어떤 원로죠, 원로. 그 양반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 항소심이 무기징역 나왔으니까 그냥 무기징역으로 끝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초치는 얘기 같아. 초치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우리 내일 빔 프로젝트를 들고 가야 되겠어. 빔 프로젝트 들고 가고 노트북 들고 가서 영화를 한 편 쫙 한번 때려봐야 되겠어. 빔 프로젝트 영화를. 제가 영화 보는 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로 보여드릴까? 우리 이원국님한테. 제가 시골에도 그 방송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앰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에다가 꽂으면 이제 영화 보면 소리가 큼지막하게 들려야 되잖아요. 막 꽝꽝 울리면서. 여기는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걸 못 보니까
제가 시골에다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일은 가래나무 수액도 좀 받고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죠. 내일 가래나무 수액이 얼마나 나왔나 보고, 그리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리고 모레 아침에 밥 먹고, 밥해서 먹고 만둣국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만둣국. 결혼 안 한 진짜 이유는 첫사랑을 그렇구나. 우리 이원국님. 아휴, 걱정이네. 근데 부모님이 그래도 결혼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원국님의 마음 아픈, 네. 그렇구나. 우리 이원국님, 안 됐어. 예. 노조들은 파업 주구장창 해라 그래요. 로부터 무인하는 명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 우리 대한민국에 이미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제 조금 이제 맛이 갔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제다이 됐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 네, 라오스 가세요. 우리 이원국님, 라오스 한번 가세요. 라오스에 가서 정말 이쁜 처자 데리고 와서 돈만 있으면 뭐 외국 사람도 괜찮죠. 어우, 그래요? 물레방아 새로 설치했어요? 오, 집에. 어우, 잘하셨네. 잘하셨어. 사업자가 조경 사업자도 있어. 조경 사업도 하시는구나. 제가 그 광저우에 골프 치러 갈 때 그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조경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조경을 하는데 군대 상사 제대를 했대요. 40도 안 됐는데 상사를 했는데 18년 근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8년이 돼야만 연금을 받는데요. 그 본인은 18년 근무하고 연금을 120만 원? 연금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금 나오는 때까지 억지로 근무를 해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눈이 높아요, 우리 이영국님. 눈이 뭐 높아도 남자가 눈이 높으면 젊은 여자만 찾는 거고요. 여자는 눈이 높으면 돈 많은 남자. 우리 하늘정원님 많이 그냥 고생 많이 하셨구나. 우리 야, 그 가정집이신가 보네. 가정집. 그죠? 아파트가 아니고. 좋은데죠, 뭐. 집이 넓고 전원주택이네. 전원주택 말 그대로. 저는 가평 주말주택에 가면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죠. 맞아. 사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로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물들도 새끼를 낳으면 다 새끼가 다 부모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결국에는 부부끼리만 살다가 부부끼리 이제 헤어지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집은 아파트고 우리 하늘정원님은 뭐 부자시니까. 야, 하늘정원님은 역시 좋습니다. 우리 하늘정원님. 필명도 좋아. 우리 하늘정원님은 필명도 좋아. 우리 배우자가 예수님을 일단 믿어야 돼요. 그리고 착해야 돼요. 그리고 예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원국님은 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착한 여자들 많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이쁜 여자도 많고. 부자는 그냥 마음속에 부자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부자고 뭐 돈 많아서 부자인가요? 그냥 내가
평생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부자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 저는 늘 가진 건 없지만 저는 집이 없어요. 사실 내 집도 없고 남의 집 전세 살고 있는데 나이 환갑됐는데 집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여기가 이제 벌써 2년 돼가네. 재작년 6월 달에 왔으니까 2년 계약을 했는데 3월 달이니까 4, 5, 6, 3개월 남았네. 또 집주인이 나가라면 또 이사 갈 때. 여기 오기 전에는 임대주택 살았어요. 임대주택.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월세가 한 달에 18만 3천 원인가 그랬어요. 18만 3천 원. 여러분들 32평 아파트를 18만 원에 임대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32평 아파트 임대비가 18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요, 관리비만 50만 원이에요. 관리비만. 아우, 열받아. 근데 제가 왜 10년짜리 임대주택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1년 만에 나왔어요. 1년 만에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저 파주 문정지구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제가 자꾸 이제 시골로 들어가니까 거기 주변에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아파트만 임대주택만 덜렁 전화가지고 저는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또 인생 있어 좀. 그래서 그 킨텍스, 일산 킨텍스 주변에 보면 이제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글리 이사 왔거든요. 전세로. 근데 10년 장기 무주택 그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가용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2천만 원인가 그 이상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집이 있으면 안 되고, 무주택자여야 되고. 근데 제가 그래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대기업 다니는데 연봉 5천? 연봉 5천이면 월 420만 원이면 5천이 넘잖아. 근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18만 3천 원짜리를 살았으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우리 이승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승재님. 야, 요즘 아주 제일 바쁘게 다니시는 우리 이승재님. 오셨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승재님 오시면 공혜연님도 아마 오실 것 같아. 공혜연님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게. 이승재님 오셨습니다. 우리 자유대학 전한길 강사. 요즘 전한길 강사가 이준석하고 토론을 했잖아요. 자유대학을 잘 하자라는 토론이죠. 부자 정치 끝장 토론이 아니었잖아요. 부자 정치 끝장 토론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강사가 진짜 온 몸을 던져서 이준석하고 토론을 했는데 제가 친근한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늘정원님 같은 분이 참 마음에 들어. 그리고 저는 원래도 오프라인에서도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똑같이 그냥 편하게 모르는 사람한테도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아무하고나도 대화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쟤는 이찌기야 하면서 막 폄훼하고 막 상종을 안 하는 사람 저는 별로. 김수한무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수한무님. 외인은 권모술수와 거짓에 능하여
예로부터 신용을 지키는 의로움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도우신 이기혁 장군이 제 조상입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참 순진하게 하다가 조금 반대 세력에 의해서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코딱지를 파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디 불러서 악수를 하고 뭐 차를 한 잔 얻어 마셨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부터 검찰에 있을 때 진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자기 방식대로 나라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검찰로. 그리고 뭐 그 등치에 그 키에 그 떡대에 아니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제 그제는 누구의 송영길이랑 뭐 몇 명이 모여서 쏘매 그랬대. 아니 그거는 뭐 술 주장 안 했나? 그 사람들은 그 앞에 놓고 사진 한 장 찍어 놓고 쏘맥했대. 난 그런 거 보고 열받는 거예요. 자유대학 집회 가면 사람 많겠죠, 그죠? 많죠. 맞아.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의인으로 남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합니다. 저는. 김수한무님, 네. 우리 김상국님 오셨네. 제발 좀 튀우고 그만하세요. 하는 길이 종주하다가니 어처구니 없네요. 멧돼지 끝날 때까지 잘 챙기. 아니, 전한길 강사를 동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난 그런 게 궁금해. 아니, 김어준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유시민 아시죠? 유시민도 나쁜 사람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도 유시민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도 반은 그렇지만 노트북을 빼돌렸다고 하니까 증거 은닉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 보호를 위해서 빼돌렸다는 얘기도 했듯이 반갑습니다. 우리 3S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성자님도 댓글 달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김상국님 전한길 강사가 오늘 그 유튜브를 봤어요. 제가 자기가 가장 유튜브에 짧은 시간 동안 구독자를 많이 모은 사람이 첫 번째다. 1년 만에 80만 명을 맞다. 근데 자기보다 더 센 그 유튜버가 나타났다. 그게 누구냐면 충주맨인가? 거기에 그 어떤 공무원이 그 사직을 내고 유튜브로 나섰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루 만인가요? 70만 명을 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뭉쳐요. 우리 3S님 맞습니다. 왜 제가 이원국님 유시민 얘기를 하냐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자칫 보면 이재명의 총리를 발탁할 거라고 얘기하고 이재명이 사람으로 얘기할 거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유시민은 절대 이재명하고는요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유시민이라는 사람하고 그릇이 틀려요. 그릇이. 그릇 자체가 틀리는, 사상이 틀리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 옛날에 김어준 그런 유튜브 같은 데서 유시민이 그 얘기한 걸 제가 봤어요. 이재명 그때 대표죠. 이제는 좀 부드럽게 표현도 하고 장차 클 사람이 될 건데 왜 이렇게 나대냐, 욱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들이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도 듣지 않느냐, 그런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재명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면상에다 대고 당신 같으면 그럴 것 같냐고 거기다가 그냥 막 유시민한테 싸발리더라고. 그걸 제가 봤어요.
역시 이 둘은 물과 기름이구나. 그러면서 유시민이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공소 취소 모임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유시민이가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건 뭐예요? 공소 취소라는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재판을 받고 있으면 판사가 무죄를 주면 끝나는 거죠. 가짜를 했든 억지를 했든 술을 안 먹었는데 술 먹었다고 했든 공소를 했으면, 기소를 했으면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증명을 해가지고 무죄 받으면 되잖아요. 아닌가? 하늘을 보라님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하늘을 보라님 오셨습니다. 예. 아유, 박성자님도 오셨고, 아유, 혹시 옆에 있는 클론 트루퍼 이름을 혹시 파이브스인가요? 모르겠는데, 그건? 그건 모르겠어요. 에고, 이런, 커서 뭐가 될 거. 7664님, 제가 커서 뭐가 되다니요? 뭐가 돼? 예? 커서 뭐가 될 게 있나? 예? 제가 키가 안 크는데, 뭐,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또 시청자분이 또 많이 모였네. 80명 모였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북 송금 사건, 그 다음에 관복권 띠지 사건, 그리고 백조 증시 부양, 그 다음에 석유값 인상하는 거 철퇴를 내린다. 상한제를 만들든가 해야지 하면서 설레발치는 이제 남은 건 삶에 종치는 건 아니겠죠. 종치는 거 없습니다. 에고 이런 건 커서 뭐가 될까요? 7664님은 경고합니다. 경고. 반말을 하면 강퇴합니다. 그러게.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이 가 그럴 때까지 그냥 내일 노니까 제가 내일 놀아요. 오늘 네이버에 보니까 그냥 참 정청래 까라 누구의 이 양반들 막 그리고 오늘 또 뭐 해병대 그 대령이 별 달고 뭐 청와대 와가지고 그 쇼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은 대통령을 모함해가지고 했는데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언젠가는 복수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마약왕이 박광렬이 누구예요? 박광렬이 60년형을 받았는데 필리핀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봤나? 감옥 소리에서 호화 생활을 한다고 그걸 한국으로 끌고 와야 되겠대. 정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백혜룡 아시죠? 백혜룡. 마약 혐의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경정한테 경정이 뭐 직급이 높지도 않아. 그 양반도 70년생인가 정도 돼서 이제 정년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문정이 밑에 가서 뭐 하다가 개꼬락지 났는데 인천 세관에서 고소해버렸더라고요. 고소. 6W이 6대 투입했습니다. 정신을 와 어디로 투입하는 거예요? 대보리로? 대보리로 가시나? 대보리 가다 보면 이제 우측에 그 번면 무너진 거 그거 공사해야 돼요. 어디냐면 크리스탈밸리 골프장 가기 바로 전에 조종암이라고 있어요. 조종암 지나서 거기가 제일 이제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폐쇄된 초등학교, 없어진 초등학교인데 제가 거기 나왔어. 초등학교가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이원국님은 초등학교 뭐 몇십 명씩 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딱 20명이었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시구나.
입세주님, 가짜 출근, 사기 출근, 위장 출근, 윤 어게인. 근데 입세주님은 가짜 출근했고, 사기 출근했고, 위장,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대보리 가면서. 대보리 오시면, 아유, 제가 생각날 겁니다. 제가,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실제로 가는 길이, 뭐, 꼭 대보리가 끝이요, 거기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예. 골프장은 뭔가요? 크리스탈 제이드 종이 많은데요. 담섬, 딤섬, 상하이식 짜장면. 크리스탈 밸리 골프장이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있어요. 항사리. 거기에 우리 그 선산도 있었어요. 시제 지내는 선산도 있었어.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영국님 오늘도 나왔는데 오늘도 재판받으러 간 것 같아요. 어젠가 오늘 왔는데 좀 많이 다이어트가 된 것 같아요. 살도 많이 빠졌고. 근데 많은 뉴스에는 뭐 술주정뱅이다, 매 교도소에서 술 먹냐, 맨날 그런 뉴스만 나왔는데 그런 거 이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가짜 출근을 했네, 그것도 다 유언비어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출근을 해? 그럼 대통령이 필리핀은 왜 갔어? 이란 전쟁이 났는데 필리핀은 왜 갔고 싱가포르는 왜 갔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거기 가는 게 뭐 기준이에요? 아니 대통령 늦게 출근하면 문제가 되나요? 근데 아유 고맙습니다. 가평 쪽에 가다 보면요, 하얀색 투싼 800만원짜리 덜덜거리고 가면 아우 남줍니다가 가는구나. 아실 거예요. 제가 800만원짜리 투싼을 산 지가 벌써 그것도 2년 돼가. 높은 프리메이슨이고요. 뉴월드 오더 세계정부 멤버예요.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마야광을 우리나라로 불러오겠다는 거에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맞아요. 요즘 국민의힘도 지금 뭐 배현진이 까라, 뭐 한동훈이 까라, 간보기만 늘 하는 것 같은데 좀 저는 썩으면 되죠. 썩으면 그러시구나. 맞아요. 맞아요. 차는 굴러가면 됩니다. 차는 굴러가면 돼. 제가 그 투싼 800만 원 주고 산 지가 벌써 이제 만 2년 24개월이 됐어요. 12년 됐는데 차가 그 트렁크에다가 이제 골프백을 놓고 지난 3월 3일 날 저 여주인가? 신라 CC를 다녀왔어요. 우리 이제 같이 4명이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그래도 괜찮은 차 끌고 왔고, 골프장에 가면 외제차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4명이 골프를 쳤는데 제가 86개 쳤어요. 86개. 86개면 괜찮지 않나요? 86개. 이 겨울에 잔디도 없는 데서 86개 쳤다는 얘기는 오비를 안 냈다는 얘기예요. 오비 해저도 없이 퍼팅해서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겨울이다 보니까 그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니 신라 CC 경주 아니고 여주인가에 있어요. 여주. 제가 동영상 하나 좀 아까 올린 게 있는데 4명이 갔는데 한 명은 스크린 황제, 한 명은 스크린 황제. 엄청 잘 쳐 스크린을. 뭐 치면 언더 쳤는데 이 양반이 96개 쳤어. 제가 86개 쳤는데.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백돌이. 신라 CC 서울 여중가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파주 CC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 72,
거기하고도 같은 그룹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부 지하철 프리랜서들이 숨긴 것 같아. 아, 그래요? 아니, 우리 이영국님은 이 영화 같은 데는 일가견이 많이 있으시네. 그래서 제가 3월 3일 날 연차 휴가를 내고, 예, 그린에 떨어지니까 이제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도 이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닥 그린 잔디를 또 이제 나오질 않는 데다가 다져놓질 않고 그러니까 공이 안 굴러져. 그래도 86개 쳤으면 잘 쳤죠, 저는. 네, 그래서 또 내일은 제가 주말주택에 가면 또 연습을 또 엄청 합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주말주택에 연습장을 만들어 놨어요. 예, 예, 예. 아, 우리 돌아온 살만이는 맞아요. 예. 있어요. 여주도 있어요. 여주도 있고. 전 처음 가봤어요. 거기 처음 가봤는데, 신라 CC,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여름이나 이제 잔디 파랗게 나왔을 때는 가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그 캐디왈 여름에 오면 엄청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비도 있고 다 하지만 뭐 해저드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요? 야, 가장 길게 간 몇 대 독자가 12대 독자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아들 만났고 또 아들 그렇게 간 거구나. 아우, 경주 신라도 좋아요? 제가 어, 골프를 참 좋아해요. 늦게 배워가지고. 근데 이제 골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뭐 골프 장비들이 비싸고 골프장도 비싼데 저는 저비용으로 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뭐 골프채도 당근에서 사고 그다음에 주워서 치고 골프공은 뭐 한 번도 안 샀으니까. 아, 우리 이이님, 아유, 고맙습니다. 달마님, 요망구 아직도 앵벌이 아니, 요망구가 뭐예요? 요망구가? 아유, 우리 달마님은 퇴출을 해야 되겠어. 아유, 예? 와서 또 그런 말 한마디 하고 또 가면 골프는 잘 몰라요. 근데 어제 어느 골프장 일주일간 야간 공사해서, 그러시구나. 포천 쪽에도 골프장이 많이 있어요. 저 가평 현리에는 써닐도 있고, 그 다음에 리엔리도 있고. 근데 저는 골프를 늦게 배워가지고, 늦게 배워서, 이제 10년, 한 12년 됐어요. 12년. 젊었을 때는 뭐 내가 골프를 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서 골프를 배웠는데, 저는 이제 독학 골프라 그러죠. 독학 골프. 시골에다가 망을 나무하고 나무 산에다 갖다 쳐놓고, 거기다 치고. 그러게 말을 좀 예쁘게 하시지. 코스. 경주 신라는 쉬운 편이라 스코어 잘 나와요. 몰라요. 우리 이연국님이야. 써닐 공사도 하셨구나. 써닐은 제가 가서 싱글 한 대가 써닐입니다. 써닐 싱글. 저 마운틴의 9번 홀.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거지? 거기에 마지막 홀은 파5 투혼 해가지고 투혼 하는 데가 있어요. 투혼. 근데 지금은 자주 못 가고 돈도 없으니까 요즘 저는 가는 게 요즘 추울 때 그린피 3월 3일 날도 59,000원 신라 CC 59,000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뭐 갈만하죠. 59,000원이면 거기다가 그 카트비까지 해서 15,000원 다니까 75,000원.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또 쌀 때가 언제냐면 8월 1, 2, 3, 4 완전 삼복더위 때 그때 또 싸요. 한 6만. 그리고 남들 제일 좋을 때 뭐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9월, 10월 그럴 때는 뭐 거의 비싸서 못 치고 그때는 이제 야간 그렇게 치죠. 요새 어린 친구들 중에는 5대, 6대, 7대 독자인 애들이 간혹 그래요? 근데 7대 독자?
야, 7대 독자. 그렇죠.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림표 오를 거예요. 이제 4월 이제 파란 잔디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그린피가 오를 거예요. 지금도 평일날은 뭐 10만 원 밑으로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아직도 이제 15만 원, 14만 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만큼 뭐 평일날 야간 나인홀 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즐겁게 치는 거죠. 뭐 내가 뭐 돈이 많은 거면 돈 많으면 제가 올해 하긴 제가 로또를 맞을 건데 로또를 맞으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유튜브에 안 나오지 아저씨 하는 순간 제가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로또를 맞으면 돈 쓰러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겨울에 공사 많이 하죠. 겨울에 공사 많이 하죠. 그리고 가평 쪽에는 그 어디요? 산발라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작년에 그 홍수 우리 하늘정원님 이제 홍수 조종천 공사하러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산발라 골프장 같은 데도 겉면이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 건너에 포레스트 힐이라고 있는데 아유 그거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손님을 받았어. 왜? 아 5만 원인가 그래갖고 갔더니 골프장 그린이 없어 가보니까 그린이 없는데 그린 주변에다가 깃발 하나 꽂아놓고 거기가 그린이라는 그 표시해놔서 그걸 그렇게 이제 손님을 받았더라고요. 아 너무 좀 언짢은 경우. 아 그래서 그러니까 산발라도 전 점수가 잘 나와 저는. 그리고 그 건너편 그 산 너머에 가면 그 포레스트 힐이 있잖아요. 포레스트 힐. 포레스트 힐이 산이 무너졌어요. 그 마지막 홀 그 밑에 그 하우스 앞에 호수 조금 연못이 있는데 거기 산이 확 무너졌어. 아유. 네, 2대 독자 출근하는 방위병들 보고 부럽진 않으셨죠? 맞아. 이민우님, 정치는 모르지만 박정희 유교사님 너무 뵙고 싶어요. 나라가 걱정됩니다. 맞아. 맞아. 네, 산발라는 포천 쪽이고, 포레스트 힐은 이제 혈리, 그 서파 쪽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죠. 산발라는 한 4년 됐나? 4년? 3년, 4년 된 것 같아. 내촌 쪽에, 맞아요. 내촌 쪽에도 엄청 그 내촌천 있잖아요. 그쪽이 다 그냥 휩쓸려 갔어요. 네, 내촌 쪽이. 네, 저는 이제 제 아들이 독자입니다. 아들이 독자. 아들 하나니까. 아들이 하나라서, 맞습니다. 승욱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눈을 의심한 1850원. 그래서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 휘발유 기름값 2,000원, 환율 2,000원. 그렇게 갈 겁니다. 갈 것 같아. 그리고, 국민들 어려움은 뭐 쳐다도 안 봐. 그래야, 우리 이민우님 반갑습니다. 제 방은 욕설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반말하시지 말아야 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남매시고 형님도 딸들 낳으셨고, 어떻게 하셔, 이렇게. 우리 이원국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제가 얘기한 건 아닌가? 했나? 내가 안 했는데. 이원국님은 저를 잘 하시네. 우리 형님, 응? 제가 사남매인 것도 알고, 다 아시네. 그쵸. 우리 하늘정원님 말씀처럼 아마 올해 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평 현리에서 대보리로 쭉 가면 끝까지 길로 가다 보면 차를 뒤돌릴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그냥 앞만 조종천 타고 가다 보면 그 막다른 골목 가는 제 주말주택입니다. 끝이에요. 끝.
거기까지 가는데 길이 다 망가졌어요. 아직도 안 고쳐요.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널리 널리 깨달음 주시는 셈. 아유, 우리 이민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사실, 주식은 병듭니다. 주식은 병들어요. 어떤 병이요? 어제, 오늘, 그저께 전쟁통 3일, 4일 전부터 폭락하고 더 폭락하고 또 폭등하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제 옆에도 지인분 한 분이 수익만 얘기하는데 자기가 5천만 원 수익이 났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뭐 다들 배 아파하는데 아니 7% 빠질 때 아유 4천만 원 1천만 원이 빠졌대. 그랬더니 10% 빠졌는데 아니 3천만 원 떨어진 거예요. 결국에 5천만 원에서 수익이 3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2천만 원이 이틀 만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제 또 이빨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10% 오르니까 갑자기 또 4천만 원이 됐대. 참. 아유. 석상은 불로소득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세상은 불로소득이 없습니다. 예. 타는 차 중고 내놓읍시다. 운전대 내. 아, 맞아. 이 세상에 공짜 돈이 없고요. 예, 소득 진짜 피땀 흘려서 벌어야지. 주식으로 사고 팔고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 쉽지 않아요. 아, 우리 임hinhu님,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임hinhu님. 내일 토요일인데, 괜찮습니다, 우리. 저도 안 들어오면 로또 당첨된 줄 아십시오. 아, 사실은 제가, 59살에 제가 이제 생일이 지난 지가 이제 3일 됐어요. 이제부터는 52주에서 2달 빼니까 8주가 빠진 거죠. 8번이 빠졌으니까 40주 정도 남았는데, 예. 직연 판사는 대역배우한테 무기징역 선고한 줄도 모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로또가 59에 맞을 거예요. 왜 그러면 로또가 맞아야 되냐면, 제가 19살 때 집을 졌어요. 19살 때. 19살 때 초가집을, 스레트 집을 짓고, 그리고 39살 때 지금 있는 집을 졌어요. 제가. 두 번 다 손으로 직접 졌어요. 그리고 39살 때 지면서 59살, 그러니까 20년 타올로 59살 되면 그때 돈을 벌어서 져야지라고 그때 했어요. 20년 전에. 근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로또가 없었죠. 아, 있었나? 아마 없었나? 있었나? 20년 됐나 로또가? 근데 이제 로또가 될 것 같아. 맞아. 한경희님 말씀, 아유, 로또 하시면, 아니, 주식하면요, 멘탈 나가고, 골병 들어요. 진짜 1억 들고 주식해갖고, 상한가 한번 치면, 1억 3천이라고 하면, 얼른 팔고, 3천만 원을 다 쓸 때까지, 뭐, 2달이 됐든, 3달이 됐든, 쓸 때까지 쓰고 나서, 다시 주식을 하면 괜찮은데, 주식이라는 게 그러나요? 3천만 원 벌면 또, 그 다음날, 5천만 원 벌려고 하는데, 하한가 치거나 그러면 또 열받잖아. 그죠? 아, 남동생은 자식을 몇 낳았느냐? 2명. 네, 맞아요. 주택부. 아, 우리 이민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을 한 지가 25년 전에 하고 안 했어요. 저는 주식을 IMF 때 했죠. IMF 때. 저는 주식을 하다가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불려가서 조사도 받았어요. 왜? 우리 사주를 사고 팔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6개월 동안 팔면 안 됐어요. 우리 사주를 사고 우리 회사 주식을 그때 막 금감원에 불려가서 뭐 돈 수익 난 거 뭐 겨내라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 맞아. 세상 살아온 게 로또죠. 맞아. 예, 다른 게 로또일까요? 맞아. 우리 하늘정원님 말이 참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심금을 울리네. 맞아.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고마운 거죠. 아유, 제가 이렇게 집도 없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오프라인에선 더 재밌어요. 아, 맞아요. 예. 맥가이버, 제가 별명이 맥가이버예요. 시골에서 그냥 온갖 잡일을 제가 다 합니다. 뭐 시골에 집도 제가 졌지,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거는 굴착기 운전은 못해.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 못해. 제가 오토바이 운전을 못해요. 근데 이제 저쪽 포천 쪽으로 가고 경춘국도로 가고 그러면 오토바이들 많이 다니는데 오늘 또 이렇게 10시 됐습니다. 10시. 오늘 공혜연 님이 오늘은 이제 안 오셨지만 맞아요. 우리 이민우 님 말이 맞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이민우 님 아주 그냥 자주 제가 호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경희 님 주식 하시는 분이구나. 그죠? 저는 굴착기는 제가 운전을 못해요. 굴착기 운전도 못하고, 오토바이 운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트랜스포머 알죠? 트랜스포머 알죠? 트랜스포머. 내일 제가 빔 프로젝트가 집에 있어요. 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내일 가서 영화 하나 추천해봐요. 우리 영화 제가 인터넷 다운받아가지고 뭐 한 300원 정도 주면 다운받는 것 같은데, 정식 그 영화를 그 영화 뭐 프로그램 같은 데서 다운받아가지고 알죠?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공혜연님은 안 왔는데, 우리 이민호님 너무 이렇게 고마움 표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은 이제 주말 주택을 가서 또 알겠습니다. 스타워즈 적어놔야 되겠다. 여기다가 스타워즈를 알겠습니다. 스타워즈. 오케이. 1, 2, 3편 얘기하시는 거죠? 1, 2, 3편. 오, 트랜스포머예요? 근데 살다 보면 남들하고 옥신각신 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인생을 2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병원 가보세요. 아픈 분들, 내가 안 아프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만 있고, 또 절에 가면 뭐 스님 뭐 불교 믿는 사람만 있고, 교회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고, 또 광화문에 가면 윤어게인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저기 민주당에 가면 뭐 파란 옷만 입고 있고, 그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이 한쪽으로 몰릴 때, 그때 이제 그런 어떤 내면의 세계가 나오는데, 저는 어디에 가서도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말을 하냐? 내가 기분 나쁜데. 아니, 그러면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제일 그 표현이 난감한 사람이 말을 한참 했는데, 야,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듣기 언짢은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의 말을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그 말을 내 스타일대로 바꿔야 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거 보면 왜 그렇게 얘기했니? 뭐 얘기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얘기하고 부드러운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저한테 대고 욕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근데 내가 형수한테 욕하듯이 막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얘기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 얘기가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래. 난 열받아.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래.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 맞아.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얘기한 거야? 자기 형이 한 거래. 아니잖아. 당신이 직접 형수한테 얘기한 거냐. 아이, 그건 내가 빙의가 돼서 얘기한 거야. 뭐야. 자기가 직접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둘러서 형이 얘기한 거를 자기가 표현한 거래. 표현을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우리 이원국님, 아유, 내 사랑, 첫사랑 수연.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참참님,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일찍. AI가,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한 게 경기도지사 당선된 날 인터뷰한 거 보셨잖아요.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어떤 책임질 일을 책임진다고 하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언제 책임진다 했어. 아나운서가 책임질 일이 있나 보죠? 끊어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본 그 영화 같은 그 모습.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낮에 주말주택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제 라이브 말고 동영상 올린 게 있는데 한 번씩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5. 자, 이제 4 누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브가 끝나면 VR 있죠? VR을 탁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VR로 영화를 한 편 봅니다. 우리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이민우님 아쉬운데 아쉬울 때 다시 또 내일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자, 2.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